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2024년 그 하반기 아니고 뭐 4, 4분기죠.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그 남은 한 2달 한 보름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 좀 대응하면 좋을까 하는 이제 뭐 좀 그런 형태의 내용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2차 전지가 제일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둘러싼 공기가 바뀌다. 최근에 이제 유진 한병화 그 이사가 2차 전지 숏에서 롱으로 변경했다. 저게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제가 캡처한 거고요. 되게 화제가 됐죠.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꾸니까 저게 이제 9월 23일이고요. 9월 23일 날 이제 그 이유를 독일의 구매 보조금 제도의 가능성 높아져 해서 이제 긍정으로 바꿨는데 뭐 제 얘기가 저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제가 뭐 9월 초부터도 계속 얘기했었던 거니까 이데일리 TV에서 또 방송하고 할 때 저 얘기도 다 했었던 거니까 기사도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저게 사실은 이제 뭐랄까 저것 때문에 이게 바꾸고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요 얘기 일단 이제 요 얘기 독일의 구매 보조금 제도의 가능성 요 얘기는 이제 요 기사 요 내용하고 관계된 그 내용이고요. 불과 이제 9월 2일만 해도 이제 유진에서는 이게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추정치 주거 하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안 좋게 계속해서 안 좋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전만 해도 되게 안 좋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20일 사이에 뭐 크게 바뀐 건 없었는데 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변경했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9월 23일 날 SBS 비즈 단독으로 이제 11월부터 기간 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하고 이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는 이제 저 시행 세칙 같은 겁니다. 저게 이제 통과되면서 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3일부터 저 이제 발표한 시점부터 해서 이제 11월 1일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 거래 때 최초 상환 기한이 90일 이내로 제한되고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 기한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 부분이 지금 되게 그 증시 제도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저거 관련해서 뭐 각종 증권 방송이나 뭐 3프로 TV나 이런 데서 일천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면은 이제 기관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저 얘기를 사실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공매도 잔량 이제 뭐 특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보면은 3년 4년 된 그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 되면은 이제 5년 차가 되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이제 공매도 칠 때 대차 계약을 5년, 10년 이렇게 맺는 건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는 한 3개월, 6개월 보통 그런 식으로 맺어갖고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연장하고 해서 그걸 5년, 6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을 쭉 해오다가 11월 1일부터 딱 되면은 그게 이제 그 기존 계약은 만기돼서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뭐 한 12월 30일 날 이제 그 만기가 도래한다고 보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기존 계약이니까 10월 30일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12월 30일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저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다시 대차 계약 맺을 때는 3개월밖에 못 맺는 거죠. 12월 30일부터 내년 3월 30일에는 갚아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근데 마음이 급해졌는데 이제 그거를 그 폭넓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뭐랄까 주가가 좀 더 급등한다든지 해서 남아 있는 공매도 잔량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시 좀 숨겨져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마치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노량해전에서 내가 죽은 거를 이제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은 저 얘기 나오는 조 무렵부터 에코프로비엠이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급등한 게 다 그런 맥락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저 거래량이 많이 는 게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와서 저 거래량이 는 건데 걔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미리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커버를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된 거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 권미란 앵커님이 그 올리신 이제 그 자료인데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은 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요런데 요게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이런 식으로 저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노란색 쳐놓은 게 이제 9월 10일 전체적으로 가장 올해 바닥이었던 시점. 그때 치고 올라갈 때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9월 23일 날 저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오름폭이 되게 이제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에코프로도 동일한 흐름이고요. 이제 9월 10일 날 바닥치고 처음에는 조금씩 오르다가 오히려 9월 23일 이후에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 포스코 퓨처엠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잔량이 많은 것들 위주로 해서 일정 부분 숏커버링이 좀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이제 목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23일 날 KB증권에서 향후 코스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리서치 센터의 분위기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9월 23일 이 무렵에 대체로 한 뭐 9월 초중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좀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23일 넘어가면서는 이런 흐름들이 뭐랄까 되게 좀 명확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 자산 운용하는 파트하고는 이제 파이어월에 의해 갖고 분리돼서 이제 따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리포트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법규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이제 지금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정당화되는 쪽으로 이제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데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한병화가 이제 에코프로 BM 요게 투자 의견을 홀드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했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이제 그 코멘트를 보면 전혀 이 상향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나쁜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한테 주문 주는 기관들의 이제 그런 이제 포지션 변경에 따라 갖고 내가 뷰를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이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이제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쭉 썼던 이제 리포트가 있으니까 그 리포트하고는 좀 이렇게 확 달라지면은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했던 말이 그래도 옳다는 거를 계속해서 좀 수정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언밸런스한 리포트예요. 저기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베스트먼트 포인트 해갖고 뭐 유럽하고 뭐 쭉 있는데 밑에 이익 재성장세 시작되겠지만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전방 시장 업황 개선 감안해 투자 의견 상향하나 상승 여력 제한적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막 해갖고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20만 원 얘기하고 할 때 사실 얘가 쓴 리포트에서 봐서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그동안 이제 공매도를 쳐서 2차 전지를 계속 괴롭히고 했던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좀 뷰를 바꿔야 되겠다. 포지션을 좀 2차는 좀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요 KB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금투세가 되면은 이제 코스닥 2차 전지 갈 거다는 얘기도 있고 요 밑에 부분 가장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소외된 시장의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앞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별로 오를 일이 없는 거고 반면에 이제 지난 뭐 7,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못 오르고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쪽을 좀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코스닥하고 2차 전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롱숏으로 보통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쭉 포지션이 이제 반도체롱 2차 전지 숏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2차 전지롱 반도체 숏으로 좀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8월 달부터 매수세는 들어와요.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연기금 매수세가 8월 1일부터 들어오고요. 아마 연기금이 이제 이거 매수로 좀 이제 포지션을 바꾼 거는 제가 이제 국민연금을 그때 이제
고발했던 거 그게 아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일단은 살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롱숏 펀드들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를 이제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고 걔들이 계속 찍어 누르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저 주식을 사서 롱숏하는 애들하고 괜히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더라도 쟤들이 공매도 치고 있어갖고 좀 뭐랄까 수익이 좀 잘 안 날 거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5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년, 20년씩 보고 장기로 이제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기간은 불가능해요. 기간은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제 평가받는 그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져서 지금은 거의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승부가 안 나면 3개월 이후 내가 이제 진짜 좋은 주식 생각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넉 달 이후에 오르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돈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는 좀 사기가 어려운 거죠.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좀 두려우니까 그래서 8월 달부터 쭉 사들어왔던 거는 저기 보시는 LG엔솔, LG화학, 삼성스타 이런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은 LG엔솔이 공매도 잔고가 0.68, LG화학은 0.04%예요. LG화학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SDI도 거의 공매도 잔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월달에 처음에 얘기 나올 때 9월 초에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셀 쪽을 주로 봐라. 양극재 쪽은 아직은 좀 어렵다. 셀 쪽을 좀 주목해라. 이런 형태의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9월 말 기점으로 가면은 그것도 좀 변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한번 보시면 쭉 봐서 여기 정용진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어서 대형 셀 업체 중 가장 빠른 시점에 판매 반등이 기대된다. 2025년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면 수주 확대 전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서 이제 셀을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게 당연히 셀사가 셀을 만들 때 거기에 양극재나 기타 소재들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신규 주문을 받으면은 그 주문 받아갖고 그 주문 받은 만큼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니까 장비 수주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9월 조 때만 해도 기관들이 이제 셀만 사고 양극재나 소재나 뭐 이런 것들 안 샀기 때문에 리포트는 셀에 대해서만 좀 부각되는 형태의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장정훈 삼성증권연구원은 AI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고조로 시가총액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롱숏으로 우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반도체로 2차 전지 숏이다가 반도체가 숏이 되고 2차 전지가 롱으로 되는 이제 전략상의 변화가 조물에 벌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장정훈 연구원이 사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거. 장정훈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담당, 업종 담당 그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관한 얘기만 사실 해야지. 저거는 이제 투자 전략에 관련된 얘기니까 아까 이제 뭐 KB증권 투자 전략팀은 이제 저런 얘기 해도 그 사람은 원래 그 파트니까 그런 얘기 해도 되지만 사실 2차 전지 담당,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는 저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 금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이제 그 자기 고객들의 이제 뭐랄까 니즈에 맞춰야 되니까 이제 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월 30일 날 기사를 보면은 변화된 게 LG엔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제 순매수액이 있는데 저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 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들어갔고 9월 23일 날 이렇게 돼서 이제 공매도 많이 쳤던 것들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그거 보고 국민연금이 이거 포스코 퓨처엠도 들어가도 되겠구나. 포스코 퓨처엠부터 지금 들어온 거고요. 아마 나중에는 이제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잘 안 사요. 그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이제 평가받을 때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 이기고 있냐, 지고 있냐 이걸로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괜히 코스닥 사서 이제 뭐 코스닥에서 더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괜찮은데 괜히 코스닥 사갖고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은 떨어지는데 내가 괜히 코스닥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이 뭐랄까 상대 수익률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좀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이게 저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어차피 저게 내 돈이 아니고 나는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안 잘리는 게 중요하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중요하지. 국민 재산이 이제 많이 국민연금 이 재산이 많이 늘어갔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타는 거는 하도 그 사람 입장에서 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연금 운용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 몸보신한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코스닥은 원래 잘 안 쌉니다, 국민연금이.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니까 저기에 3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파는 종목이 은행주. 그 다음에 바이오를 판다는 거죠. 예. 은행주 바이오는 동일하게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시세가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덜 올랐던 종목이 좀 소외됐던 종목이 올라가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소외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쯤에 이제 그 한상춘 그 논설위원님하고 이제 저쪽에 환경 쪽에서 그때 이제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남이 돈 버는 거에 대해 갖고 배합하지 말고 박수 쳐줘라는 거죠. 배합하면 그때 배합하 있으면 이거 잘 올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안 올라가고 있는 이걸 팔아갖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걸 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사면은 이렇게 뒤통수를 당한다는 거죠. 한 번씩 내 차례가 와요. 내 차례 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지. 자꾸 이제 저거 잘 되는 것만 쫓아다니면은 뒷북만 치게 돼 있다고요. 그게.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지금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중국이 이제 자국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갖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 경기하고 가장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화학 경기하고 철강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본 사업인 화학 쪽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기 LG 화학이 금액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거고 국민연금 입장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2차 주식이지만 철강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같은 이런 연기금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사기 좋은 종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그 조선비즈 정민아 기자님이 이제 공매도 대차거래 기간 제한 시스템 구축해서 이제 좀 내용을 이제 좀 뭐 상세하게 좀 설명 쭉 한 기사를 이제 그 쓰셨고요. 여기 보면 대차거래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증권금융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한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 규정 개정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 이게 이제 전산 공매도 전산화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때 그 은성수 저기 그때 민주당 그 정권 그 문재인 정부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인가 금감원장인가 하여튼 이제 은성수가 얘기했던 이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올해 작년에도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거래소에서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이거 너무 어렵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금액은 딱 14억 들었고 이거 석 달 걸린 겁니다. 석 달. 이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걔들이. 지금 뭐 저기 그 진성준 의원이나 뭐 임강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금투세 관련해서도 막 거짓말을 진짜 대놓고 막 뻔뻔하게 막 하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막 뻔뻔하게 거짓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은 거짓말을 그렇게 막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그거를 걸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앞장서서 막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거기 동참하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걸러지잖아요. 옛날에도 그 뭐 천문학적 비용 얘기하고 할 때도 이제 다들 잘 몰라.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진짜 너무 잘 몰라요. 답답해 미친다니까요.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법 만든 사람 앞에서 막 거짓말해도 이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실제 그 내용 모르니까 다 이제 넘어가고 해서 이제 그동안 저런 형태에서 이제 쉽게 거짓말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드러나니까 딱 14억 들어갔고 3개월 만에 저게 다 구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업무 규정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3개월 만에 갚아야 되고 이제 그 만기가 들어오면 기존 증권 대차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재계약할 때 이제 3개월 단위로 하고 4번까지만 연장 가능한 그게 이제 요 업무 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업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상위 그인 이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법 바꾼 내용이 9월 26일 날 사실은 법이 다 통과됐다는 거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9월 26일 날 법 통과되고 하는 것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대개는 관심이 없으니까.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법 그 규정 개정된 거 보면은 예외 거래가 가능한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31일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 거래 상환 기간은 최장 12개월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월 31일까지 지나서 4월 1일부터 다른 건 다 적용이 되는데 MMLP는 밑보인 거예요. 최근에 그 기사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했잖아요. 저기 수수료율을 0.023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예. 그거 다 그 제가 금감원 그때 이복현 원장 앞에서 제가 다 막 소리 지르고 했던 다 그 내용들이거든요. MMLP가 지금 결탁돼 있어가지고 막 그렇다. 이거는 조사하고 처벌해야 될 거지. 뭐 이런 걸 토론하고 있냐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때 금감원장님이 원하신 게 제가 역할이 그런 데서 좀 소리를 질러달라. 이걸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예. 그 제가 막 깨야지. 그래야지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제 봐봐, 저기 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막 이제 이 뭐랄까 이제 막 저기 영향력 있는 저 사람이 와서 막 저런 식으로 막 소리 질러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좀 그동안 그 같이 이제 저녁도 먹고 이제 룸살롱 가서 같이 이제 술도 먹고 올리고 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가 내한테 이제 좀 편의도 봐주고 그랬지만 내가 이제 여기 그만두면 내한테 너네 회사도 시익도 하고 하겠지만. 아니 사람들 보는 눈이 저렇게 있는데 막 저렇게 쌩 난리를 치고 하는데 내가 뭐라도 좀 이제 뭐 그 쇼잉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개선되는 거예요. 저게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MMLP들도 이 땡겨 갖고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되니까 걔들 입장에서도 좀 급해져서 좀 이제 갚고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남들이 모르게 갚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사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데일리 어제 그 방송했던 거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전 댓글 다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에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와, 2차전지 네가 새끼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2차전지 주가 폭락하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기는 그거 아닌데 막 이런 거 막 많이 달려 있어요. 숨기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쭉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부터 이제 90일 단위 연장 이 부분이 제일 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차익 공매도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 전산으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서 쉽게 좀 적발해 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금감원이 적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이제 쉽게 이 우리의 불법을 쟤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떨리기는 떨리겠죠. 이제 범죄가 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법 9월 26일 날 법 내용 바뀐 게 불법 공매도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이다.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저렇게 돼 있고 저렇지는 않아요. 보통. 예. 최대 이렇게 돼서면 최대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많이 떨어지고 이제 집행유예 받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주가 조작 막 얘기 막 큰 진짜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이게 밝혀지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감옥 가서 한 10년 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주가 조작의 이제 핵심 역할을 했던 도이치의 권우수가 지금 그 2심에서 받은 형량이 뭐냐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예요. 안 간다니까요, 우리는. 주가 조작해서 감옥 가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주범이 그런데
뭐 정보면 감옥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최대 뭐 무기징역이지만 무기징역 가는 사람 잘 없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결국은 저 관련해서 이제 정관 변호사를 누구를 잘 쓰느냐. 이제 금감원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쓰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대충 이제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집행유예 그 무기징역 가지는 않는데 일단 저렇게 박아놓으면은 조금 떨리긴 한다는 거죠. 저게 혹시나 이제 또 제가 막 욕해갖고 하나 걸려갖고 막 시범 케이스 하나 걸리면은 이제 뭐 저기 무기징역 안 가더라도 뭐 5년 10년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될까봐 좀 조심은 하게 된다는 거죠. 뭐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래소의 잔고 정보와 장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 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그래서 이제 다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은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엑셀로 대충 이게 짜갖고 막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 책임 있는 기관에서 뭐 보고받고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체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체계가 지금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좀 이제 투자하시는데 과거처럼 막 공매도 애들이 일단 대충 때려놓고 자기들끼리 막 작당해가지고 이제 막 3% 같은 거 막 해갖고 막 이제 막 욱박 지르고 이런 일들 앞으로 좀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훨씬 투자하시기 편할 겁니다.